네,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을 해보는 정책 점검, 정책 제안 시간입니다. 네, 지난해 NGO가 뽑은 국정감사 우수 의원이죠. 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그동안 발의한 법안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 초선 의원으로서 네. 이제 세 번째 해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네. 참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는데 네. 많이 보고 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의정 네. 활동에 대한 소회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정치가 사실은 국민 행복 시대에 기여하는지 저는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짜증을 느끼실 정도로 여야가 싸우고 있는 상황. 그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대변인으로서 2012년 대선을 치렀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하면서는 선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솔직히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치열하게 싸웠고 또 선거 후에 지난해 1년 동안은 그 후유증으로 네. 여야가 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다. 또 남북 정상회담 해넘록 사건 등등해서 싸우는 통에 사실은 국회가 제 할 일을 잘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변인 물러나서 참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생산적인 국회, 그다음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그래서 국민들이 좀 믿을 수 있는 국회. 그래서 좀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야가 민생 정치, 생활 정치, 품격 정치를 위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책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 최근 발생한 카드사 유출과 관련해서 이 정부의 개인정보 그 유출 실태를 분석하셨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대통령도 정보가 나가고 제 것도 다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좀 자료 요청을 해서 찾아봤더니 요번에 이제 1억 400만 건 정도 유출이 됐죠. 네. 그런데 2009년부터 5년 동안 이미 3,300만 건 정도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합치면 1억 3,700만 건. 58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그런데 3,300만 건이 그동안에 유출이 됐다면 그거를 거기서 교훈을 삼아서 강력한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58개 기관 중에 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13곳밖에 없었고요. 경징계 14곳, 31개 회사나 기관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홀히 해오다가 이번에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좀 각성을 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더 이상 앞으로 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또 법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용정보 유출 사각지대 방지법을 발의하셨는데요. 주요 내용 어떤 것인가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등인데요. 이 정보 이용 및 보호 조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돌이켜보면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가 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서 앞으로 이런 이제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가 이렇게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분실시키거나 또 유출시키거나 도난당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미만의 과징금. 그리고 지금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이제 신용정보회사 등에 맡기거든요. 관리해달라고. 그런데 이걸 맡겨놓고 사실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탁회사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맡긴 금융회사가 이 관리 감독하는 그 의무를 지우는 이런 법안 등의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냈습니다. 네. 의원께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방지 토론회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개선 토론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많이 여셨는데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경인가요? 제 집사람에게 소위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죠. 그리고 딸아이가 납치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이 됐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제가 당시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딸아이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고, 뭐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것들이 오고, 그러니 우리 국민들 모든 분들이 아마 비슷한 전화 받고 다 놀라고 또 실제로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이것만은 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당일날 저녁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식사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서 바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저한테 보내서 논의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런 좀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해서 계속 세미나도 열고 법안도 내고, 그래서 뭐 스미싱 방지 법안도 냈고, 오늘 또 이제 스팸 방지 법안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전자금융 사기와 관련해서 스미싱 방지법도 발의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우리한테 지금 오는 많은 스미싱 문자가 우리 휴대폰에 이제 주로 그 웹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이제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1억 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뭐 등록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이제 스미싱 문자를 날렸다가 낚시를 하고 나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하고, 그러니까 추적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하면서 게다가 발신번호 변작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신번호 변작을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게 해서 정부에 등록을 하게 해서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냈고요. 네. 오늘 또 하나 뭐 스팸 메일 관련해서 또 냈습니다. 네. 이게 빨리 좀 이렇게 발의된 이후에 좀 이루어져서 빨리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 자, 이제 창조경제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께서 공개하신 자료를 보면 이 미래창조과학부 이 점수 54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에 54점이면 굉장히 낮은 점수인데 이 창조경제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를 외치고 실제로 뭐 정부가 신설이 돼서 뭐 많은 일을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가, 체감하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과학기술 분야, 정보통신 분야에 밝은 기업인들 554곳, 기업체 554곳을 뭐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을 했는데 막상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 스타트 하자마자 무슨 생산성이 나오고 아웃풋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못 느꼈는데, 올해는 이 정부도 많은 뭐 각성을 하고 또 열심히 하니까 뭔가 성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딱히 우리가 이거구나 하는 성과물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창조경제구나 이걸 느끼게끔 해줘야 되겠죠. 네. 또 이와 함께 그 지난해 창조경제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 사업과 33% 동일하다, 포장만 바꿨다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경제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녹색 성장 사업과 같다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저는 녹색 성장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의 가치를 창조경제 틀 안에서 승화를 시켜서 뭐 계속 사업으로 해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피만 살짝 바꿔서 관료들이 창조경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건 녹색 성장 사업이지만 창조경제 틀 안에서 계속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창조경제의 어떤 독창성, 창조경제 자체가 독창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사업 계획도 세워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건 이 관료적 꼼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울리기 위해서 그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의원께서 평소 생활 정치를 강조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생활 정치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생활 정치 역시 뭐 또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죠. 불편을 느끼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불편을 느낀 분은
해법도 본인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정치권이 국민과 소통 노력이 좀 부족한 측면, 뭐 이 정치권이 좀 거대 정치 담론만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불편들을 해소해 드리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우리가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많은 성과물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걸 생활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작은 불편이든 큰 불편이든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고 저는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뭐 이번에 스미싱 방지법안, 뭐 스팸 방지법안 이런 거 낸 것도 같은 맥락이고 지난해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예.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살 때 자동차 주요 부품에 대해서 값을 잘 모릅니다. 네. 자동차 뭐 부품 교체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자동차 제조 회사에 대해서 인터넷 홈피에 주요 부품 가격을 올려놓도록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아마 시행령이 이제 곧 만들어져서 어떤 부품에 대해서 이제 공개할지 이제 그 시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예.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지금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보행자들이 지나게 되는데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때는 슬쩍 우회전해도 지금 문제가 안 네. 되는데 예. 그러다가 누가 뛰어오거나 할 때 사고 날 수 있으니 그렇죠. 이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녹색 신호등일 때는 우회전 못하게 네. 정차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외국에서도 법안도 내고. 그렇거든요. 네, 못하게 그렇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국민들이 느끼는 걸 우리가 정치권이 많이 접수를 해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좀 실제 생활에서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네. 이렇게 정치로 이렇게 옮기시는데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같은 맥락인데요. 뭐 저는 초선 의원이고 제가 뭐 중앙일보 정치부장 했지만 정치부를 88년부터 해서 국회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그래도 막상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초선 의원답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일부터 뭐 차근차근 해서 뭐 여야가 싸우는 이런 뭐 정치를 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작은 불편이라도 덜어드리는 그런 노력 뭐 이런 걸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 정치권이 좀 더 품격 있게 정치를 하면 정치는 저는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 먹게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노릇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정책 점검, 정책 제안에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그동안 발의한 법안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바쁘신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